시간입니다. 최근 주월제 근무가 정착되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도시민들의 새로운 여가 수단으로 사랑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농촌인데요. 이런 농촌 관광은 다양한 체험은 물론 자연과 함께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농촌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농촌 관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나스의 한정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요 대표님, 이렇게 아이들 방학하거나 또 부모님들 휴가 기간에 보면 농촌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만큼 농촌 관광이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농촌 관광을 얘기하려면 먼저 92년 리우 환경회의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리우 환경회의의 주제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한 개발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관광산업을 볼 때 이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관광이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의 대다수가 답변이 생태관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농촌 관광, 자연환경 교육, 체험 여행, 그린 투어리즘, 블루 투어리즘, 이 모든 것이 생태 관광의 한 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생태 관광이라는 것이 학술적으로 설명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오늘 어느 지역으로 우리 아이랑 같이 관광을 갔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 아이가 다시 자기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갔을 때 똑같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생태 관광이고요. 그걸 그대로 농촌으로 이어오면 우리 아이랑 같이 농촌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 농촌 관광이고, 거기서 우리 아이가 느낀 감동을 다시 그 아이의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게 바로 농촌 관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 관광을 보면 추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98년도에 처음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고 여행을 떠났을 때 1인당 참가비가 33,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대부분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면 40명이 가는데 15,000원 해봤자 총 60만원 밖에 되진 않습니다. 근데 버스비는 당일에 5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업적인 가치는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그런 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왜 정부에서 농촌 관광을 이끌고 가려고 하고 농민분들이 하시려고 하냐면, 지금 농촌 농업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의 이해와 교류가 없으면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농촌 관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그 농촌과 도시의 어떤 교류의 장,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농촌 관광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런 농촌 관광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궁금하실 거예요. 성공 사례가 있는지 좀 저도 궁금한데요. 네, 먼저 매출이나 수익 이런 거 가지고 성공 실패를 나누기는 어렵고요. 또 사업이 완료했다 해서 사업을 잘 끝냈으니까 성공, 사업을 잘 못 끝냈으니까 실패,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농민분들이 그 사업을 얼마나 이어서 잘 자구적으로 자생 단계에 들어가셨는지를 가지고 성공 실패를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 사례라고 이렇게 딱히 구분하자면 사실은 사업적으로 볼 때 매출이나 수익을 봐야 되지만, 지금 한국 농촌 관광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자구적 자생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신뢰로 농소정 사업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농소정 사업이 농촌 관광 확대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98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고요. 그 농소정 사업이 도시민이 농촌에 찾아왔을 때 1인당 10,000원씩 지원하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사업인데요. 이 10,000원씩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제가 98년도에 처음 여행 떠났을 때, 인제에 떠났을 때입니다. 33,000원을 받던 여행이 지금 23,000원이 돼 있고, 28,000원에 떠나던 여행이 18,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25,000원이나 18,000원의 여행을 가셨던 분들이 사업이 종료되고 지원이 없어지니까 농민분들이 다시 35,000원을 받으셔야 되고 28,000원을 받으셔야 사업적으로 매출도 생기고 수익도 생기는데,
지원을 받고 오셨던 도시분들은 더 이상 안 오시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8,000원에 33,000원에 28,000원에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고 오시던 도시 사람이 더 이상 지원이 끊어지면은 이제 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고 와야 될 분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 성공이다 실패다 얘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계신 농장주나 또는 마을의 리더분들이나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구적으로 자생단계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성공 사례, 아직 들어가지 못하셨고 그런 준비조차도 못하셨으면 사업은 잘 끝났을지 몰라도 실패 사례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농촌 관광에서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아직 딱 구분해서 나누기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관점에 맞는 사업 추진을 좀 해야 한다, 그렇게 수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직 성공 실패를 언급하기는 이른 시기지만요. 그렇다면 앞으로 농촌 관광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잘할 수 있고 잘 해왔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부터 해내는 것, 즉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내는 것,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음성의 한 마을 같은 경우에요, 정부에서 지원이 엄청난 금액의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시설이 끝났습니다. 투자도 끝났고 사업도 끝났습니다. 평가는 사실은 성공했다는 평가는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하지만 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주민들은 67명이 모이셔가지고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서 자구적으로 움직이셔가지고 전년도에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서 11억 9천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리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농촌관광 사업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고 쉽게 잘 해왔던 것부터,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해나갈 건지, 그런 방법을 자구적으로 강구해 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사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구적 단계에 있고, 또 성공하는 방법도 또 자구적인 데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은 뭐니 해도 역시 그 지역 그리고 주민들 간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구심점이 스스로 돼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막상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시면은 뭔가 좀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에서 마을의 이장님이 농촌 관광을 하겠다 해서 마을 관광을 시작을 하실 때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청년회장님, 새마을 지도자님, 이런 많은 분들의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분들은 농촌 관광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장님이 제일 처음 하셔야 될 게 분배의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분배의 정의를 어렵게 얘기하면은 규약인데요. 좀 더 쉽게 풀어보면은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과 돈인데요. 일을 많이 한 자는 돈을 많이 가져가고 일을 적게 한 자는 돈을 적게 가져가는 겁니다. 일과 돈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먼저 규약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님이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민박을 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을 청소를 해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규약상에 남자보다도 일이 더 많으니까 45,000원, 예를 들자면 일당이. 또 마을의 이장님 같은 경우 내가 마을 해설을 해야 되는데 나는 3시간밖에 안 하니까 나는 2만원. 노인회장님 같은 경우는 새끼고기를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힘드시니까 3만원. 이런 규약들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실제로 사업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한테 공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고, 그 공정한 대가, 즉 말씀드린 분배의 정의가 사업의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타 강의를 다니거나 마을에서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을 분들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마을은 자치 규약이 있으십니까? 역할은 분배가 돼 있으십니까? 수익은 어떻게 분배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부터 먼저 드리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또 리더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잦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정확한 그런 계획을 세워봐라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은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네, 한국의 농촌 관광의 전망을 어떻게 점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한국의 농촌 관광 전반에 대해서 비전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2년 동안 농촌 관광을 해오고 실제로 마을 분들하고 함께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농촌 관광에 몇 가지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전이라기보다는요,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농촌 관광을 진행하시는 농민분들 모든 분들이 농민은 생산자이고 도시민은 소비자라는 생각, 이분법적인 사고는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도시에서 찾아온 아이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행이 시작될 때도 할아버지고 끝날 때도 할아버지. 이장님인 경우는 이장님으로 부르면 이장님으로 끝나는데요. 그 이유는 도시에서 찾아온 아이들조차도 농촌에 계신 분들을 그냥 그저 생산자로만 보고 계십니다. 농촌 관광의 세부적인 목적에 보면은 농업 농촌의 가치를 도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지킬 만한 공간이라는 걸 이해시키고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농업 농촌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이장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지금의 농촌 관광, 이분법적인 사고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농촌 관광에서는 할아버지가 선생님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농민분들이 나는 생산자, 저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라 나를 찾아온 학생,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서 농업 농촌의 가치를 배워갈 사람, 혹은 나랑 같이 살아야 할 사람, 이런 생각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농촌 관광을 배우고 교육받으시는 리더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커리큘럼에 보면은 서비스 마인드,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사업화를 진행하시면서 농촌 관광의 아주 많은 부분 중에서 정말 나는 관광을 해보겠다.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농촌 관광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나가야 될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마음과 마음이 교류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좀 버리고 자연스럽게 좀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농촌 관광에 A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서비스가 없다고 얘기해놓고 AS를 말씀드리니까 그런데요. 딱히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AS라는 단어를 선택을 한 건데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이가 됐건 어른이 됐건 한번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한테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를 합니다. 어떤 지속적인 관리냐면 특히 가을에 겨배기 체험 많이 합니다. 새끼고기 체험 많이 하고요. 고구마 캐기, 감자 캐기 많이 합니다. 과일 따기도 많이 하고요. 이런 숲속이나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에게 오늘은 여기서 놀아가지고 어떤 병이 있을 수 있고 설명을 좀 하는 문자와 함께 따뜻한 물에 아기 목욕시키세요. 다시 찾아오세요라는 문자가 아니고요. 네. 오늘 이렇게 놀았으니까 제가 이게 걱정이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문자들. 실제로 제가 관악산에서 가을 운동회를 주로 합니다. 900원 투어라고 불리는데요. 저희 회원들을 모으고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들은 돈을 안 받고요. 차를 끌고 오신 분들한테는 900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라는 뜻인데, 그래서 관악산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가을 운동회를 숲속에서 하고 나서 어머니들한테 문자를 꼭 보내드리는 게 유행성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랑 따뜻한 목욕을 하시고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문자를 보내드리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다시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감사하다. 배려에 감사하다. 지금 말씀드린 농촌관광을 진행하시는 우리 농민분들도 다 요즘에 문자는 다들 하시더라고요. 문자가 어려우시면은 명부 받으신 전화번호에 일주일이 걸려도 좋으니까 전화 한번 해주시는 거. 그런 사후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관광도 그렇지만 특히나 농촌관광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교류의 장이니까요. 그런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문자 한 통이 주는 그 AS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후관리를 통해서 한 번 왔던 분이 10번, 20번 방문하실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전망을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에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또 농촌 그 관광지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만큼 앞으로 우리 농촌 관광 비전이 아주 밝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농촌 관광 비전을 이제 펼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꼭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시겠어요? 네, 농촌 관광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요. 지금의 단순한 매출에는 관심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 있습니다. 연간 한 7만 명 정도가 찾아오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의 대표님이, 이제 거기는 사업을 하니까요. 마을의 이장님이신데,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10,000명, 한 번 찾아오는 10,000명은 필요 없다. 10번 찾아오는 가족 100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일본도 똑같습니다. 농촌 관광만 가지고 어떤 마을을 사업화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농촌 관광을 통해서 교류의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서 농산물이 직거래되고 또 휴가철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찾아오는 가족들을 통해서 농산물이 그 현장에서 또 사용이 되고 마을의 활력이 돌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도 그분이 이런 짧은 표현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유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FIT라고 해서요. Family Individual Tourist입니다. 개인이나 어떤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40명을 버스에 태우고 여행사가 모집을 해서 단체로 들어가던 여행은 거의 끝나고 있고요.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농촌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파트의 분여회라든지 도시의 동호회라든지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지금 FIT 추세를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요. 개인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집단이나 가족 단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그분들은 한 번 찾아와서 아이가 좋다고 하면 다시 찾아오실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내가 그분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단체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일정이 짜져 있습니다.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하고 만나는 시간이 우리 농민분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가족 단위로 찾아오는 분들은 내가 좋으면 그래 오늘 갈 거 내일 가자. 여기 너무 좋다. 이번에 제대로 못 나왔으니까 다음에 다시 오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충분히 활용하셔야 될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그 교육부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농장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라는 공간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민분들이 좀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고 내가 어떻게 농촌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 공간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자구적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잘 메모해 주셨다가 앞으로 사업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농촌 관광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관광지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앞으로 사업 운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와 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사업이 조화를 이뤄서 우리의 농촌 관광 더욱더 발전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